번째 주도 섹터부터 열어보겠습니다. 오늘 5장 주도 섹터 첫 번째는 로봇 쪽 바라볼 텐데요. 로봇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국 역시도 이제 투자 본물이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요. 관련주들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이 섹터 또 꼽아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네, 오늘 뭐 대체적인 어떤 로봇주의 흐름들, 특히나 오늘 시초의 흐름들 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일단 오늘 뭐 두산 로보틱스가 좀 발표했던 휴머노이드 관련된 사업 전략들이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최근에 이 정책 기대감, 조기 대선을 좀 앞두면서 AI 관련된 어떤 정책 기대감들이 재차 좀 수급에 좀 반영된 것처럼 로봇 산업 역시도 향후에 대선 토론회에서 다뤄질 수 있는 어떤 주요 정책에서 부각될 수 있는 어떤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들이 최근에 단기적인 어떤 수급 유입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대체적으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어떤 지분 취득을 한 이후에 오히려 이 대규모 이 투자들이 좀 더 본격화 됐던 부분들, 특히나 이 유일 로보틱스에 대해서 SK그룹에 대한 향후 지배권 상향 기대감들도 재차 로봇주에 관련된 사업 재편이라든가 추가적인 어떤 투자 가능성들이 재차 좀 부각되면서 선별적인 어떤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, 단기적으로는 뭐 로봇주의 경우에는 뭐 순환매 시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오늘은 뭐 두산 로보틱스를 좀 필두로 해서 오히려 이제 휴머노이드라는 어떤 새로운 사업에 관련된 전략들이 구체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의 어떤 수급 영향으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오늘 로봇주들이 강세입니다. 특히나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관련 기업들로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. 일단은 로봇 역시도 대선에 관한 정책 수혜주로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된 연유인지 지금까지 나왔던 뉴스들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정책 기대주로서의 수급을 받아가는 게 맞을까요? 일단 아직은 뭐 부각된 것은 아니죠.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일단 뭐 유력 대선 주자들이 최근에 보이고 있는 행보들을 보면 우리가 전통적인 정책 수혜주, 뭐 지난주에 우리가 좀 다뤄봤죠. 뭐 교육이라든가 저출산 그리고 일자리 관련 종목들에 대한 초기 시세가 좀 단기적으로 좀 유입됐었는데,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AI 관련된 산업 정책들이 이번 대선에 가장 큰 시장의 화두가 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. 그리고 어제 이재명 전 대표가 필요해서 AI를 좀 방문하고 난 이후에 AI 관련된 100조 원대 투자 부분에 관련된 어떤 비전을 좀 제시했다는 점, 이런 부분들은 특히 뭐 이재명 전 대표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이 여권 이 대선 주자들도 역시나 AI 관련된 어떤 이 산업 정책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재차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수급의 연속성을 좀 가져간 것처럼 로봇도 여기서 좀 연장선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어제 뭐 발표됐던 뭐 100조 원 규모의 AI 관련된 어떤 대규모 투자에 관련된 계획 제시 부분들은 AI에만 좀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 로봇 산업에 관련된 전략적 투자도 좀 내포하고 있는 어떤 사항들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면 구체화 관점에서 로봇 산업에 관련된 정부 정책들이 또다시 좀 현실화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면 추가적인 어떤 정책 기대감들이 AI를 비롯해서 로봇 쪽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, 이 부분은 매우 높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사실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직접적으로 거론이 된 상황은 아닌데요. 지금 현재 AI 쪽에 관한 투자 자체가 100조,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50조 원이라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그만큼 AI 쪽에 관한 투자 자체가 로봇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요. 추가적인 또 대선 후보들의 발언들도 있을 수 있는 모멘텀도 받아가는데요.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또 로봇주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두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는 소식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밸류체인 종목군들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? 네, 대체적으로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적인 메커니즘을 우리가 좀 잘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인간형 로봇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뭐 기초적으로 보면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, 특히나 제어를 하고 관절의 역할을 하면서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해당되는 움직임을 제어하고 다시 좀 활동을 좀 이어가는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좀 구현이 좀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,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멀티암이라는 좀 기술입니다. 그리고 충돌 회피와 이 자율 작업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,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AI 그리고 AI 소프트웨어가 좀 탑재되는 두뇌 역할들이 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, 일단 협동 로봇에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품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좀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이 부분에 관련된 회피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
로봇의 자율주행 좀 기능을 갖고 있는 이송 로봇 같은 기업들. 그래서 앞에 뭐 사물을 예측해서 피해갈 수 있고 충돌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센서라든가 센서의 역할을 하는 어떤 제어 활동을 좀 통한 전반적인 어떤 로봇 솔루션들이 복합적으로 좀 탑재되어야 되는 어떤 기술이시기 때문에 이게 산업용 로봇 안에서 단순한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일률적으로 좀 반복된 그러니까 주입된 어떤 이 활동만 계속해서 움직여지는 산업용 로봇 내지는 뭐 협동 로봇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제 그대로 같이 다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. 다만 이런 부분들이 뭐 경량화 관점, 무게를 좀 낮춰야 되고 효율적인 어떤 작업 개선들을 좀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부품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가 좀 탑재될 수가 있겠고 많게는 수천 가지 이상들에 대한 뭐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인 어떤 탑재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좀 양산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오늘은 특히나 산업용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 관련 종목들의 시세로 좀 이어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완성형 로봇의 끝은 사실 뭐 AI예요. 그래서 이게 두뇌적인 역할을 해서 스스로 제어하고 사고하는 역할들을 얼마만큼 좀 잘 수행할 것인가. 이거는 휴머노이드 로봇 안에서도 두뇌 역할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현재 단기적으로는 협동 로봇 내지는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고 있는 주요 부품사들이 가장 큰 단기적 수익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이 로봇 산업이 우리가 어느 정도 부응을 하려면 그 안에 또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AI의 발전이 필수적이다라는 건 많은 또 시장 참여자들이 이해하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AI와 로봇은 사실은 좀 띄워놓고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. 같이 연결고리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대표님 보면요. 이 두산 로보틱스도 강세이긴 한데 자율주행 테마와 엮여 있는 뭐 한국 PIM이라든지 RS 오토에이션과 같은 그런 기업들도 강세고요. 좀 중소형단의 로보로보 같은 그런 종목군들도 17% 강세를 나타냅니다. 우리가 주가의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렇게 좀 중소형주 쪽을 투자하는 게 더 좋은 걸까요? 일단 뭐 센팅 관점에서는 당연히 중소형주가 하나의 화두에 먼저 좀 반응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제가 재차 강조해드리는 부분들 단기적 접근은 좀 가능하죠. 그런데 우리가 실적에 관련된 유형이라든가 기술적인 메커니즘이 과연 향후에 정말 직접적인 수혜주가 좀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로봇주가 다 좋은 로봇주가 아니라 정말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게 실제 상용화 관점에서 향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산업용 로봇이든 실적이라는 어떤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큰 종목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이제는 좀 필요하다. 그러니까 이전부터 좀 필요했어요. 일단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로봇주에는 좀 많이 반영이 좀 된 모습이고 3월 31일 기점으로 보면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역시나 로봇 섹터의 이 공매 비중들이 증가되고 있음을 우리가 좀 확인했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보여주는 성과 관점,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측면이라든가 실적을 좀 수반하는 종목들의 어떤 주가의 어떤 움직임들은 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.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율주행 로봇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 로봇은 스스로 움직이고 제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기능을 당연히 좀 탑재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제 센싱이라든가 아니면 좀 전방 예측, 후방 예측 같은 그런 어떤 위험물들, 사물을 예측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과 뭐 센싱 같은 기술들 그리고 여기에 뭐 탑재되고 있는 두뇌 역할을 하는 이런 플랫폼들이 전반적인 어떤 기초 제어를 현실화했을 때만 일단 이 원초적인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은 좀 가능한 것이고 이게 앞으로 주어진 임무를 어떤 관점에서 더 많이 수행하느냐 이 관점은 AI의 어떤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관련된 고도화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술들은 1차적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그리고 원가적인 측면들도 전략 부품의 어떤 의존도가 해외에 의존하는 비중을 낮추면서 국산화 비중을 높이는 그런 로봇주들이 오히려 향후에 어떤 장기적 관점에서의 오히려 또 수혜주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중소형주가 유효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재무적인 부분들도 살펴보고 시장에 지속되는 모멘텀을 살펴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기업들 바라보는 전략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시고요. 그럼 두산 로보틱스는 외국인 쪽에 대량 매물이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.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?
예, 작년 7월 데이터를 보면 외인의 매도세가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하면서 한 11.7% 정도 급락을 했던 상황들이 있어요. 근데 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 대한 상황들을 보면 전체적인 어떤 뭐 로봇 섹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산업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당시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바이오에서 관련된 합병 관련된 논란이 두산 로보틱스의 노이즈가 좀 됐던 점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는 차이가 좀 있겠고, 최근에 전반적인 어떤 이 외인의 어떤 매수 포지션 그리고 매도 포지션들의 어떤 증가 부분들은 극히 뭐 두산 로보틱스로만 좀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리스크가 현실화가 좀 되면서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, 대형주 종목들 위주의 어떤 외인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좀 더 컸던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. 다만 전반적인 어떤 수급 동향 기조를 좀 감안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사업의 어떤 역량들, 특히나 지금 현재는 산업용 로봇에 관련된 성과가 좀 나오고 있지만 테슬라처럼 뭐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의 서비스 상용화들을 좀 구체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좀 된다는 관점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,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기대감보다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인 어떤 전략과 좀 맞물리는 그런 방향성들을 오늘 제시를 해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당되는 휴머노이드에 관련된 로봇의 개발 성과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.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좀 되는 구간이라면 점진적인 어떤 외인의 매수량들은 증가될 수 있고 오히려 주가 상승에 좀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